아내가 내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억 8,400만 원.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6회를 함께 산 사람 앞에서 저는 난생 처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2022년 3월, 저는 서울의 한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6년을 다녔습니다. 마지막 날,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부장님, 이제 푹 쉬세요. 저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간 뒤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람을 맞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퇴직 후 첫 주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면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볼 게 없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1시간이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2세 코인으로 노후 자금 3억 만든 이야기. 저는 별 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무섭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뒤에 거래소 앱을 검색했습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그 30초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넣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전체는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는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이더리움이 저평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나서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차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 갑자기 올랐습니다. 6%.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만 원. 하루 만에 3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은행 예금 이자는 1년에 2%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밥을 먹으면서 자꾸 미소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00만 원이 57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할까? 그런데 바로 다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불리고 말하자. 600만 원 되면 말해야지. 아니, 700만 원 되면 말하자. 그게 실수였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스스로 미뤘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에 숨겼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반찬을 집어주는 사이 저는 몰래 화면을 켰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500만 원이 780만 원이 됐습니다. 수익률 56%.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감을 잡은 거다. 이 정도면 더 넣어도 되겠다. 저는 퇴직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 아내가 한 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휴대폰을 왜 그렇게 자주 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보는 거야. 은퇴하니까 심심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아내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보여주면 되지. 그때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아내도 좋아할 거야. 저는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 합리화가 점점 저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2022년 5월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루나 코인 폭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루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떨어졌습니다. 제 계좌 잔액이 하루 만에 700만 원 줄었습니다. 다음 날 또 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차트가 빨간색이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수익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원금까지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다. 버티면 다시 오른다.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로 입금을 결정했습니다. 물타기를 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진다. 유튜브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퇴직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옮겼습니다. 그때 통장 잔액은 1억 6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번째 거짓말을 한 뒤였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6월이 되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 계좌는 계속 빨간색이었습니다. 마이너스 40%. 저는 매일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했습니다. 밥 먹다가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따로 빼두지 않았습니다. 코인에 넣은 돈을 떼자니 손실 확정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결국 생활비 통장에 있던 비상금 800만 원을 건드렸습니다. 그 돈으로 카드값을 막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이상해요. 내역 좀 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경조사비 좀 쓴 거야. 후배들 퇴직 선물도 사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조사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코인 손실을 메우려고 생활비까지 건드린 거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아내가 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더 깊이 밀어넣었습니다. 8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휴대폰을 침대 위에 두고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아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화면에는 거래소 앱이 떠 있었습니다. 총 입금액, 현재 평가 금액, 손실률. 전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거 한다고 한 적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돈이 2억 3천만 원이야. 남은 건요? 5천만 원 정도.
아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구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당신이 직접 말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아들과 딸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코인을 시작한 것, 처음에 수익이 나서 더 넣은 것, 손실이 나자 숨긴 것, 생활비까지 건드린 것, 그리고 지금 남은 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그 목소리의 분노보다 실망이 더 많이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는데, 그날은 담배가 피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의 눈빛은 어떻게 되돌립니까? 아들이 저를 바라보던 눈, 딸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 아내가 창밖을 보며 떨던 어깨, 그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8장. 지금은 2024년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10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거의 다 날렸습니다. 남은 5천만 원 중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런데 대화가 줄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용서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했는데 예전처럼 믿지는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샵19 START. 저는 이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코인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처럼 숨기면서 하면 안 됩니다. 가족 몰래 하면 안 됩니다. 손실이 나면 멈춰야 하는데 숨기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숨기면 된다로 바뀝니다. 숨기면 된다가 나중에 말하지로 바뀝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터지는 날이 먼저 옵니다. 저는 63살의 경비원이 됐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더 후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아내에게 첫 번째 거짓말을 했던 그 순간, 그때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매일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